속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네. 예, 저는 질문보다는 세 가지 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난 대선 때 우리 참전 용사들 6.25 참전 용사,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 인상을 공약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25 참전 용사분들은 연세가 이제 90세에서 94세 구간이 제일 많으신데 사실 날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지만 약속한 대로 이분들의 참전수당 인상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부문도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그래야 합니다. 예. 월남전 참전 용사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기재부에서 재정 여력이 좀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이분들에게 좀 인상해서 이분들께서 좀 숭고하게 희생을 치러주셨던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훈부도 적극적으로 좀 협의 임해주시고, 두 번째, 윤석열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았어요. 제2연평해전 유경사, 서해수 55용사에 대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를 우리 국가보훈부와 국방부, 교육부가 좀 협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난 정부 때는 이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아무런 역사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번 정부에서 9종 역사 교과서 중에 2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이분들의 거룩한 희생이 기억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지난 8월에 국가보훈부가 저소득층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유공자법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좀 뜻깊은 그런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현황 관리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국가보훈부에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만은 별도 자료 없음이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난 6월 달에 인천의 한 봉환시설 인천가족공원에 국가유공자 유해 47위가 수년째 유족과 연결이 끊기고 관리비가 미납된 상태에서 방치가 되어 있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저는 취재 결과 인천에 이런 사실이 밝혀졌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저는 다수 존재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국가보훈부가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만큼 무연고 국가유공자가 살아 계실 때 이분들의 여러 가지 가족관계를 미리 파악하는 작업이 돼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돌아가셔도 장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돌아가셔야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건데, 네. 지금 현재 65세 이상 독거가구 국가유공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유공자 8명 중에 한 분이 홀로 사시는 독거 노인분들이세요. 그래서 현재 이런 통계가 있는 만큼 국가보훈부가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현황 파악이 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국가보훈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물론 네, 복지부하고 네. 또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분들의 현황 파악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 현황이 돼 있어야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서비스를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하고 복지부하고 협력해서 무연고 또 독거가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돌봄 지원 서비스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혼자 해결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자체,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분들 현황 파악부터 먼저 하고, 돌아가시면 이분들이 그냥 무연고로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가지 다 참전수당 그리고 또 독거노인 무연고 서해수호의 날에 탄하신 어른들
모두 다 좋은 조언으로 저희가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40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가봅시다. 예, 끝났습니다. 다 했습니까? 추가 시간 안 쓰세요? 자,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국내 민족 독립 운동 기념관 이거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광복 80주년 사업으로 인해서 광복 시작이 80주년 되었습니다. 사업입니까? 네. 광복 80주년 사업으로 기념관을 만든다. 그 80주년과 일환으로 관련된 겁니까? 그러면은? 관련돼서 시작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한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수렴됐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에 국내와 관련된 독립운동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부족한데 새로 짓겠다는 겁니까? 있지만 더욱 더 많은 그런 그 알리는 좀 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을 필요하다고 좀 생각해서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새롭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목천에 있는 독립기념관에도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냐고요? 국내 부분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미흡하다고 어느 부분이 생각을 미흡하냐?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그 부분 관련해서 걱정스러워하는 칼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역사 갈라치기가 돼서 국론 분열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의 칼럼이고 국민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제가 보기에 천안에 있는 국내 운동, 독립운동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정확히 미흡한지를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그 부분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 드리겠다고 하니까 걱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독립기념관장님, 국내 천안에서 국내 독립운동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그 사회문화운동관이 있어서 국내 민족운동에 대해서 소개한 특별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현재는 부족합니까? 없습니다. 네. 현재는 그 국내 민족운동만을 별도로 다룬 그런 전시관은 없습니다. 그럼 국외를 별도로 다루고 국내를 별도로 다뤄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면 국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 국민들이나 사설에서 말하는 국론 갈라치기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일본 일제 강점기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것이 소신입니까? 개인적인 소신이냐고만 묻습니다. 역사학자로서의 학문적인 결과입니다. 역사학설에서의 학문적 소신이다. 예.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국적이 일본 국적이라는 것이 역사학자로서의 학문적 소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제까지 일제시대 강점기에 그것만 관한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관한 논문은 예. 한 편밖에 없었습니다. 네, 장관님. 예. 네. 장관님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고려인 독립유공자 후손과 관련해서 묻습니다. 혹시 고려인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고려인이라는 걸로만 하진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영국 기구관 분들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없죠. 그렇죠.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석 사진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 고려인 4,000명을 만나서 사진을 찍으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카자흐스탄에만 500명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이 내용들을 저희한테 전달해 왔어요. 그래서 외교부하고 제 동포청에 물으니까 보훈처에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냐라고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NGO 단체가 캠페인을 시작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을 NGO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보훈부에서 시작하셔야 될 시점이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국내외 독립운동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김영석 장관 독립기념관장님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예.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얼마 드릴까요? 2분, 1분? 예, 2분 주십시오. 자, 2분 드릴게요.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480여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8개입니다. 지금 임명 후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임명 전에 하는 일들을 저희가 다 아는데 임명 후에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예, 독립기념관에 각 부서별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보고를 잘 받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안 받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도 독립기념관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가 118개라고 명확한데 너무 400개가 넘어가게 대답을 하셔서 보고를 안 받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홈피에다가 국외 사적지를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해외에서 했던 독립운동에 대해서 예, 그 내용을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얼마나 일 열심히 하시고 계신지 볼게요. PPT 1번 보겠습니다. 멕시코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이종호 선생님 묘소입니다. 애니깽,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깽 농장에서 일하시면서 그 속에서도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내신 분이고 백범일지에서도 이분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분입니다. 실제 묘역이 2km 떨어져 있습니다. 2km. 두 번째, 우리 공군의 모태로 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 윌로우스 비행가 양성소입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10km 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몽골의 슈바이츠라 불리는 이태준 지사의 묘역입니다. 여기는 차로 1시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독립기념관 홈페이지만 믿고 찾아갔다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잘못합니까? 예, 내용을 확인해서 오류는 정정하고 예, 시정 좋아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개봉우 선생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 이제 우리 국내로 봉안하셨는데요. 예. 근데 이 묘비가 잘 정비돼 있더라고요. 사진을 네, 보니까. 네, 예. 그런데 초장지가 있습니다. 예, 예. 초장지는 저희 여기서 네, 네. 예, 뭐 저도 지난주에 저 보고를 받고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홈페이지 정비를 바로 해서 예, 앞으로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에게 가정을 좀 물어야 될 정도라고. 차로 1시간 거리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본구 출신 김재석입니다. 저는 이제 보훈부 장관님이랑 공단 이사장님 이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우리 보훈 대상자들한테는 좀 현실적인 문제라서 오늘 답변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짚어보려고 하는데 보훈 요양원 공급 부족 문제를 좀 지적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절대 수가 부족하다는 거, 병상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특히 수도권에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문제. 마지막에는 보훈 요양원의 개보수 비용이 이번에 삭감된 내용. 이 세 가지를 크게 질의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보훈 대상자들 연령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훈 요양원에 대한 수요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훈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계십니까? 네, 그 현황을 파악하면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노력하게 되면 이미 보훈 대상자들이 연로하시기 시작했는데 이 시설이라는 것은 좀 빨리 지어놔야 그 수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좀 늦죠. 제가 뭐 표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첫 번째 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입소 대기자가 1,651명인데 정원이 1,628명이니까 사실은 이제 100% 이상이 대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다 이제 연세가 다 높으신 분들이고요. 하루 빨리 입소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대기하고 계시면 마음이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를 좀 해놓은 수원과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기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 273%, 311%. 예, 이 두 개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수도권이겠죠. 이게 이제 총 대기자로 따지게 되면은 한 420 정원이 428명인데
보시면 사실은 이 전체 합계에 비해서 굉장히 수도권의 병상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더 편중도 심해지는 거죠. 다음 표 보겠습니다. 근데 보훈 대상자분들의 45%가 서울, 인천,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에 거주를 하시고 대기자도 앞서 보신 대로 75%가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그 수가 1245명인데 앞서서 수원이랑 남양주에만 보훈병원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과밀됐다라는 지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뭐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네,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한 예산과 또 시간을 필요한 부분이라서 미흡하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넉넉하게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훈 대상자들이 연로에 가시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보훈부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와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거는 지금까지 미흡하게 대응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수원 보훈요양원 같은 경우 이제 증축 새로운 부지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증축하고 여러 가지를 병행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장관님께 하나 더 여쭤보시면 보니까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충북 영동에 이번에 추가 건립 하나 맞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편중이 과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충북 영동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충북권에 또 유공자분들을 모실 수 있는 권역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수요 만들어졌습니다. 조사는 충분히 하고 하시는 네, 겁니까? 다 진행하고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럼 하나 더 문제 지적을 하게 되면 앞서서 이제 전주에도 대기자는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네. 사실 이제 실대기자로 따면 오히려 미달이라는 거예요. 정원 미달이라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지역적으로 미달인 데가 있고 과밀한 데가 있다 그러면 그 과밀한 곳에 좀 더 추가 배치를 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훈 대상자분들이 45%가 수도권에 살고 계시니까 여기에 좀 늘리려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영동에 하시는 거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수도권에 대한 대응 마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표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제 보훈요양원 이제 설립 현황을 보는데 뭐 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 지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보훈요양원의 개보수 예산이 올해 영원이 됐습니다. 이거 왜 영원? 저 시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왜 영원됐습니까?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예산 확보도 어렵고 각각의 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어려워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제가 현실적인 예산의 어려움은 어느 부처나 다 호소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보훈부 예산은 작년보다 한 2,300억 정도 늘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뭐 예상 배중을 잘 장관님께서 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장관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 개보수 예산에 대해서만 특히 24년에 완전 영원으로 삭감했다는 건 제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표 넘기겠습니다. 복권 기금으로 급하게 떼우시긴 했어요. 그래서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복권 기금이라는 게 임시적이고 뭔가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요양 대상자들이 계속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실 거 하시는 거죠? 네,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예, 다음 표 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10억 이상 드는 데도 있고요. 이건 개보수 예산만 그렇습니다. 네, 저희 국가보훈부도 노력하는데 의원님들 또 기재부 관련되는 데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조성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승래입니다. 먼저 그 뭐 제2독립기념관 가지고 계속 뭐 말들이 있는데요. 그래요. 국내든 국외든 그 독립운동을 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시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거를 공간적으로 구분하지 마시고 천안 독립기념관에 공간 많아요. 그냥 거기다가 증축을 하십시오. 증축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한 곳에 가서 국내 독립운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국외는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다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시비들은 저는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장관께서는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하여간 아니 그냥 검토를 해주세요. 검토해 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광복 80주년 사업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하는데 의견 광복 80주년의 대상은 왜 꼭 서울해야 됩니까? 천안 독립기념관에 하면 되죠. 관장님 공간 많이 있죠? 예,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관 지금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미혼 상태로 안장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는 없죠? 통계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알고 계신 것처럼 얘기하더니 결국은 모르신다는 아니 얘기네. 그 예,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살펴봤는데 예. 네. 좀 자료 좀 띄워봐 주세요. 일단 저희들이 일단 84년도 이후 출생자, 그러니까 30대, 20대 출생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순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 30대죠. 그분들이 지금 안장돼 있는 계신 분들이 929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신고자가 배우자냐 아니면 부모나 다른 가족이냐를 보면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넘겨봐 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앞세우면 이제 마음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젊은 자제를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말하자면 바친 분이신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묘지 설치 안장 기준을 보면 안장자와 그 배우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부모님의 글을 하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엄마의 로망, 국립묘지 부모 합장권. 살아생전 함께하지 못하지만 죽어서라도 함께하고픈 엄마의 마음은 때늦은 욕심인가요? 짜장면 시켜달라는 것을 짜파게티 끓여주고 나이키 운동화 대신 시장 운동화 사준 엄마의 회화는 때늦은 후회인가요? 같이 영면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것 다 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은 허황한 꿈인가요? 차라리 꾸미고 싶어라. 자랑스러운 아들 곁에 함께 영면하고 싶은 엄마의 피 맺힌 로망이여라. 이게 승우 엄마라는 분의 로망이시랍니다. 근데 이 법에는 배우자만 안장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부모는 안장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미국의 경우를 제가 살펴봤더니 넘겨봐 주세요. 미국은 가능하다. 알린턴 국립묘지도 그렇고 보훈부소관 국립묘지도 부모도 가능하다. 이런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국가가 아까 우리 앞서서 김상훈 정책위원장께서 연평해전이라든지 등등 이런 최근에 순직하신 용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기혼자도 있지만 미혼자도 있습니다. 최근에 최수근 상병도 순직을 했지만 미혼자 아닙니까? 그 부모들이 평생을 마음에 묻고 있다가 그 부모들이 돌아가실 때 아이 곁에 묻히고 싶은 이 부모의 마음을 국가는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한테 검토 의견 보내온 거 알고 있습니다. 안장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가가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럼 대상자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마음이 아프죠. 미혼 상태에서 이렇게 순직들을 하신 경우. 그러나 이제 미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립, 호국, 민주 참 많은 영역이 있고 이런 다양한 형평성이 있고 나라마다의 어떤 관습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에
심정적으로는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은 의원님들이 어떤 결론을 법적으로 하시면 그에 준하는 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위원장님, 저 독립기념관장께 좀 여쭙고 싶은데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게 하실 수 있나요? 저 앉아 계신데? 잘 안 보여서. 잘 안 보이세요? 예, 예. 그러면 우리 관장님 저쪽으로 한번 가시죠. 저쪽 아니 오른쪽 바른 데로 가시죠. 네. 그 앉아서 앉으시면 됩니다. 거기 앉으셔도 되고요. 네. 그 마이크를 좀 입에 좀 붙이고 발언해 주세요. 자, 관장님, 저 대구 달서갑에 유영합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의 상징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네. 드리겠습니다. 답답하신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풀어드리고 본질에 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종찬 강북회장을 처음 만난 게 지난 2월 19일 날 고아 송진호 선생 추모 학술대회에서 만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며칠 뒤에 2월 27일 날 강북회장실에서 또다시 회장 이종찬 회장을 만나신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이 회장께서 지금 관장님께 내가 만나본 독립운동사 연구자 가운데 제일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장님께서 2017년도 그 이종찬 회장의 조부인 우당 이혜영 선생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빛낸 기독교 120년 이런 책에 글을 쓰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이종찬 회장이 그 글을 보고 글을 잘 써줘서 고맙다 이런 말도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Founding Fathers 캠페인 그러니까 그렇죠. 건국에 기여한 국부가 누구냐 이게 지금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을 양쪽 진영에서 하니까 이게 진영 대립이 되니까 건국에 기여한 역사적 인물들을 다수 선정해서 건국의 아버지들로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극한적인 진영 대결을 맞지 않겠냐는 이런 캠페인이 소위 말하는 Founding Fathers 캠페인이죠. 그래서 같이 예. 강복회랑 하자 이런 말씀도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후보 면접 때 정인한테 이종찬 회장께서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의 국적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정인이 답은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지만 그래서 망한 나라를 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대답한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때 일본 신민이라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죠. 없습니다. 그 대통령 취임식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는데 정인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대통령 취임식에 다 참석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론을 좀 묻겠습니다. 독립기념관에 수장고가 3개 있죠. 네, 다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 수장고에 그 수작물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엔 총 한 10만 점이 좀 넘는 걸로 되는데. 예, 지금 한 12만 점 정도. 그렇죠. 됩니다. 거기에 예. 보면은 김구 선생님이 서면 태극기 한 점을 비롯한 보물도 몇 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등록 문화유산도 한 109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 수장고가 1987년 독립기념관이 개관할 때 만든 걸로 되게 시설이 노화됐죠. 예, 그래서 2022년도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노화 시설을 전면적인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시 설계비를 반영시켰습니다. 그게 한 2억 8,500만 원이 편성돼서 설계가 끝난 건 보고받으셨죠. 네, 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0억 4,600만 원을 보훈부랑 미리 상의해서 기재부에 예산을 넘겼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 한국 독립연구소라는 건물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되게 낡고 노후돼서 춥기도 하지만 비가 오면 새는 데도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40년 된 건물입니다. 그 연구원이 지금 현재 박사급 연구원 22명을 포함해서 모두 한 44명 정도 연구원이 있죠. 예, 그 연구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열악한 건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조를 해야 연구원들이 그래도 좀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보훈부 장관께 상의를 해서 이 예산 확보해서 연구소 시설을 좀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관람객 숫자가 처음 저희가 개관할 때는 한 600만 명 넘었는데 지금 굉장히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물론 뭐 시설도 낡고 또 오니까
전시물이 그때 봤던 거랑 별로 뭐 달라진 것도 없다. 또 거리도 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까 저희 동료 의원님 보여준 예전에 관장님 되시기 전에 관장님의 소신하고 좀 다르던데 문제는 이제 이걸 다시 볼거리가 만들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관장님 평소 소신이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꾸준한 대화지만 그 대화는 미래를 향한다 이런 소신 갖고 계시죠? 예, 지나간 것도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국민들이 독립기념관을 찾아서 보고 느낄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PT 네, 두 번째 명심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저 사진 저 김상옥 의사의 그 사단법인 김상옥 의사 기념사업에서 아마 입구에 걸어놓은 겁니다. 저기 관장님 임명을 처리해 달라는 그런 취지겠죠. 근데 저 개척된 현수막을 처리한 것이 그 손자분이죠. 손녀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강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주 상당구 이강일 의원입니다. 보훈부가 2023년 7월 24일 대전 현충원 홈페이지에서 고 백선엽 씨 친일 기록 삭제했습니다. 답변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삭제했다고 그랬어요.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여기서 의아한 게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 법에 무슨 내용으로 기록하도록 돼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런 법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록에 돼 있던 거를 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어떤 문구는 써야 되고 어떤 문구는 말아야 된다라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답변 거짓말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방송에 나와서 백선엽 씨는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자, 장관, 박민식 전 장관의 이 백선엽 씨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말에 동의합니까? 대답 못해요? 자, 백선엽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거는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결과로 나와 있는 완전한 기록이에요. 보훈부는 이미 국가기관이 이렇게 확인하고 남겨있는 친일 기록을 삭제한 겁니다. 이게 또 더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백선엽 씨와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 등재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근데 백선엽의 친일 기록만 삭제를 했고 이 네 사람의 친일 기록은 지금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백선엽 씨와 관련되는 친일 기록만 의도적으로 뺐다는 거예요. 올해 7월 24일에 더욱 기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서울 현충원 홈페이지에 친일파 7명 친일 기록 삭제됐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지금 이 이름을 좀 호명하겠습니다. 이게 왜 호명하냐면 기록에 남겨서 존엄한 국회의 권위로 역사의 심판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겁니다. 간도 특설대 중대장 김백일, 간도 특설대 중대장 김홍준, 일제 강점 첫날부터 일본 패망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 군인으로 충성했던 이응준, 야스쿠니에 안장되는 것이 인생 최대 목표라고 얘기했던 일본군 중좌 신태영, 대를 이어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한 일본군 소자 신응균, 일본군 최고령의 금치훈장 수여자 이종찬, 한국신민 내선융화를 적극 주도했던 백낙준. 이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에 우리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게 반역의 이름을 국민의 가슴으로 다시 불러내는 그 자체가 신일청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누가 애국자였고 누가 반역자였는지, 누가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을 일본에게 넘겨주려 했는지 역사 기억을 좀 철저히 복원해서 그 기억을 우리 아들, 딸, 또 그 다음 아들, 딸들한테 영원히 전달시켜줘 나가는 것이
이게 친일 청산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서 기록에 남긴 겁니다. 우리가 알고는 지금 현재 거론했던 친일 기록들은 사실은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공식 기관에서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기록입니다. 이거 공식적인 절차 없이 삭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24년 올해 2월 7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에 의하면 장관은 백선엽 씨 친일 기록 삭제 절차를 안장심사위원회에서 법률과 절차에 진행됐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어요. 맞죠? 기억합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장관님, 이거 지금 누군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보훈부에 이 문제 관련돼서 질의했을 때 답변한 것은 어떻게 답변이 왔냐 하면 홈페이지 게재 여부 및 내용은 안장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이거 누가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장관이 기억을 못해서 잘못 답변했던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 참 답답하네요, 이거. 네. 그리고 또 서울현충원 친일파 7인의 친일 기록 삭제가 홈페이지 리뉴얼 중이기 때문이라는 보고 저한테 했습니다.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네. 장관님. 네, 지금 하나 요거에 대한 거 잘못 잠깐만. 진술했다는 걸 예, 지금 그건 나중에 지적받았고요. 답변하세요. 이건 네. 팩트로 나와 있는 거니까 네. 답변 다시 하면 되고요. 본 의원은 벤처 통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웹 에이전시 사업도 했습니다. 홈페이지 업체가 리뉴얼 중에 친일 기록을 삭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이런 답변이 오죠? 누군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기록이 빠진 거예요. 누가 삭제했습니까? 장관이 하셨나요? 삭제 지시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한 그럼 적 누가 없습니다. 했는지 찾아가지고 보고하셔야 합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 일본이라고 친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시대에 이 사람들 임명해서 이런 발언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있어요. 이들의 역사 왜곡이 순국 소년의 피를 부정하는 역사 범죄에 저지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반민족적이잖아요. 그럼 반민족 세력이죠. 국가의 정체성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반국가, 반민족자들인데 이분들이 계속 중용되고 있어요. 장관한테 세 가지 좀 당부하겠습니다. 현충원에 남아있던 그 친일 기록들 모두 다 원상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세력들 다 역사 회복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피를 기억하고 이 친일파의 죄를 기억하는 일에 보훈부가 좀 앞장서서야 한다. 잠깐 본 의원이 얘기한 거에 동의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대전 현충원 홈페이지에 기록 백선엽 장군 기록 삭제된 거는 아까 저기에는 안장심사위원회라고 했는데 그 유족의 요청에 의해서 법률 자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삭제했다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서울 현충원 홈페이지에 대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기록 삭제되어 있는 거는 현재 저희가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7월 24일 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 정보만 구축된 것으로 모든 메뉴가 구현되지 않아서 홈페이지가 완성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진행이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삭제한 거는 아닌데 이런 그 탄원서를 유족이 내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해서 자 마무리해 주세요. 법률 자문을 거쳐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사회민주당 한창민입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왜 국내 독립기념관 관련해서 이승만 기념관이냐 아니면은 뭐 뉴라이트 기념관이냐 이런 논란이 왜 생겼던 것 같습니까? 짧게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단순한 관점의 차이입니까?
네, 그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이 관련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대통령 105주년 이제 3.1절 기념사에서 사실은 이 재평가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왜 이 국내민족운동기념관이 언제 처음 나왔는지 저희들이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4월 달에 있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까지도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기념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에 관련된 교육이나 학술, 연구, 전시 등등이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실적인데요. 이때도 전혀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4월 달에 있는 예산 편성 관련한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9월 8일 날 처음으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9월 8일 날 자료에도 그조차 예산 편성에도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 언제 나왔나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9월 26일이죠. 9월 26일 국회에서 실시한 예산 설명회에서 처음으로 245억이라는 것이 툭 튀어나와요. 이 다음 자료 보시죠. 왜 이렇게 나왔는지 혹시 장관님께서는 관련된 논의 관련해서 좀 보고를 받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네. 언제쯤 처음 이 내용을 보고받았습니까?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광복 80주년에 대한 거라든지 또 이 국내 민족 독립 운동 기념관으로 이렇게 수렴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연초부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네, 연초부터 계속 저에게 보고가 되고 어떤 진행하는 거에 대한 것은 진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그럼 사업 계획서는 언제쯤 나왔습니까? 사업 계획서는 저희가 지금도 이제 사실 기재부에 내면서 사업 245억 관련해 가지고 그 전에 기본적인 타당성 검사나 사업 계획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7월 달에 기재부에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이 광복 80주년 사업하고 이게 맞물려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던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거 확인을 해봤는데요. 기획안 자체가 없답니다. 예.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획안에 대한 기초 자료가 무엇인지 아무거나도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도 구두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245억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장관님은 사전에 논의했다고 하지만 예산 축에 관련 자료나 이 부분도 그래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게 티가 다 나잖아요.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총액을 240억으로 해서 맞춘 거밖에 없습니다. 김용만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관련된 부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100억 정도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총 이게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해봤어요. 기본적으로 총 예산이라고 했는데 245억이고요. 금일 장관판으로는 100억 이상이 발생될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보훈부 답변에는 또 토지 매입이 전혀 빠져 있는데 100억 정도가 든다고 했습니다. 컨텐츠가 100억 정도 들어가요. 추정치죠. 네, 예. 네. 그리고 공사비 상승률도 한 30%가 미반영이 됐습니다. 이분도 쓰드리세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산하더라도 500억이 넘습니다. 아까 예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질문한 게 있죠. 네. 예타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졸속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의문이 타당하게 나오는 액수가 나온 거예요. 대략적으로 500억이 넘습니다. 500억이 넘을 경우에는 예타가 반드시 필요하죠. 맞습니까? 네, 500억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자료 보세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입니다. 부산 소재대 부산에 있고요. 당시에도 행안부에서 어떻게 추진했냐. 초기 예산은 460으로 잡아놓고 예타를 면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후에 증액을 해가지고 예타를 면제받으면서 꼼수를 부렸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지금 현재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혹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는 반대. 저희는 이제 국가보훈부에는 임시정부균형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럴 아니 때 장관님 예. 지금 그 내용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 관련된 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네. 두 가지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속 질의를 드리잖아요. 이걸 만드는 성격 이유가 뭐고 성격이 뭐냐. 지금 독립기념관 안에도 국내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충실히 담겨 있습니다. 보완을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국내 독립기념관을 따로 만든다고 하면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진행됐던 상황에서도 예타 문제뿐만 아니라 기획안부터 제대로 하나도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관련된 내용의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이 제출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 부분은 네,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공식적인 자료는 이제 기재부 재정장관과 협의해서 정부 안으로 반영된 사업 설명 자료로 지금 제출하였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이 다양하게 모색하는 가운데서 이게 수렴됐는데 더 오후에 확인해보고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마지막 마무리하고. 자, 마무리하시고. 자, 우리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전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다고. 자, 장관님,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에 우리 국적이 일본이 맞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우리 국적이 없어서 서러웠던 거 아닙니까? 나라를 잃어서 주권을 잃어서 그래서 국적도 없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신세였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하려고 했던 거고요. 정말 북풍한설 그냥 맞서 싸우면서 독립투쟁의 길을 걸었던 분들이 계셨던 거고요. 지금 안 하고? 그게 이거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일제 시대에 우리 국적이 일본일 수 있습니까? 아마 그때 소수 몇몇 사람들, 극단적인 친일파들만 아마 국적이 일본이었을 거예요. 이 역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정치적으로도 당연하잖아요. 국적이 있으면 시민권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인권이 있었습니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었습니까? 국적이 있으면 동일한 국민의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여권이 있었습니까? 외국에 나가면 나가서 독립투쟁할까 봐 막았잖아요. 못 나가게. 통제했잖아요. 징병의 대상이라도 됐습니까? 처음에? 무기를 들면 총구를 거꾸로 돌릴까 봐 처음에는 그것도 막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급하니까 강제징용, 강제징병 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왜곡할 수 있습니까? 일본 스스로가 우리를 동일 시민, 동일 국민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앞장서서 동일 시민, 동일 국민 취급 당한 것처럼 그때 우리 국적이 일본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역사 왜곡을 보훈부 장관께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십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면요.
소리도 못 질러요. 가슴이 진짜 너무 먹먹해요. 지금도 일본에는요, 일본 국적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조선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그대로 계세요. 역사는 함부로 왜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우리 PPT는 어디 갔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하에서 통곡하셔요.